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지금 블로그 한 사이트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초상화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요, 이간대군 영정입니다. 1734년 영조 10년 이모본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29호 전주이시 이간대군파 종해기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전체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어진 초상화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 글이 이렇게 양쪽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글이 바로 영조 대왕이 직접 어필입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그림의 윗부분에 쓰여진 글씨는 1746년에 영조가 쓴 것으로 추정되며 글의 내용을 통해 그림의 주인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바로 영조 대왕이 직접 쓴 글이라는 거죠. 1746년에.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초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초상화는 도난당한 지 18년여 만인 2018년에 되찾았는데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어진 초상화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떠돌고 있는 수많은 초상화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국에서 지금 조선 임금님들의 어진을 도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명나라 황제의 얼굴로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간대군의 영정 사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초상화를 가지고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사진을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으로서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우측에 있는 이 어진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요,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깃볼을 보세요. 깃볼이 똑같죠. 그리고 수염의 형태도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 모양, 눈 모양 다 똑같죠.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용포라 그러죠. 입고 있는 이 옷에 보면요, 용 문양이 들어 있는데요.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톱이 5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톱이 5개인 거는 황제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게는 청포를 입었고 푸른색 옷을 입었고 여기는 노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다르다. 이 초상화와 이 초상화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역사학자들은 평생에 옷을 하나만 입는가 봐요. 제후국의 왕들은 노란색, 황금색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황금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붉은색 또 청색 어떤 옷이든지 입을 수가 있는 게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 도포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청색을 입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은요, 정신이 나간 거죠. 황제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좌우에 이 2개의 어진은요, 동일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조 지금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지금 태조 이성계의 젊을 때 사진이죠. 키가 똑같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키는 똑같습니다. 눈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잔주름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수염 모양도 색깔만 하얗게 변했지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복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자, 1368년이면요. 태조 이성계의 나이가 1335년생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4살이 되는 거죠. 34. 얼굴을 봤을 때 34살 정도 돼 보입니다.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죠. 자, 그러면은 1398년도에 황제의 자기를 물려줬죠. 그러면 1398년쯤이라고 보시면요. 이때의 나이는 64세가 되죠. 지금 이 얼굴을 봤을 때 64세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태종 이방원이죠. 아버지 닮았습니다. 귓볼이 두툼합니다. 얼굴도 둥근행이고요. 눈매가 똑같습니다. 수염은 좀 더 진해졌죠. 태종 이방원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누런 황금색 복장을 입었습니다. 태종 황제 영락제 이방원 초상이죠. 자,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어진입니다. 세종대왕 홍희제 2도라 그럽니다. 이 얼굴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귓볼이 아주 두툼한 게 눈매가 이렇게 인자하면서도 강인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염 모습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빼박입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두툼한 인상이죠. 이게 세종대왕의 어진인데 이 세종대왕 어진이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로 이간대군 영정 초상화를 보니까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이 똑같습니다. 귓볼, 얼굴 두툼한 행태, 눈이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그런 눈매고요. 그 다음에 수염 모습, 수염이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 조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옷만 다를 뿐이죠. 이간대군은 황제가 되지 못했고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간대군의 영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간대군은 영조대왕, 영조 황제가 정언을 했고 정필을 했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확실하다고. 자, 그래서요. 이간대군의 영정 초상화를 통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태조 이성계 그리고 영락제 태종 그리고 세종대왕 얼굴이 진위가 가려졌습니다. 확실한 진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어진들을 지금 중국 떼놈들이요. 자신들의 맹나라 황제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 초상화들을 도둑질해 간 거죠. 자, 지금 주원장 맹태조 주원장이죠. 그러면 주원장 맹태조 얼굴 하면은 바로 이런 얼굴입니다. 주걱턱에 주근깨 얼굴이죠. 1920년대 주원장이 역사 조작을 다 끝내놓고 바로 이 주원장 초상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 주원장이 맹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고 환족들의 조상이다. 자신들의 조상이다 하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8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가요. 요즘 들어서 이 맹태조 주원장이 얼굴이 바뀝니다. 바로 이 얼굴로요. 이 얼굴 완전히 180도 다르죠. 어떻게 갑자기 얼굴이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이 얼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 초상화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주원장은 이런 얼굴인데 요즘 들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이 얼굴 태조 이성계 얼굴을 도용해 가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조 이성계 얼굴은 이간대군 영정 18년 만에 다시 찾은 이간대군의 초상화 얼굴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태조 이성계 얼굴이라는 거. 지금 태조 이성계 얼굴을 태조 주원장 맹태조 얼굴이라고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주원장 원래 주원장의 초상화 보세요. 옷도 무슨 옷이 보세요. 이 황제의 옷입니까? 머리에 두건을 보세요. 두건을 두건을 보세요. 이 뭐 시골 잡부가 입는 두건이죠. 쓰는 두건. 이렇습니다. 홍건적의 두목 주원장. 이 주원장은 고려에 침입을 했다가 참수당합니다. 목이 베어 달아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래도 여러분들 아직 깨어나지 못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명나라는 그러면 누가 건국했냐? 주원장이 건국했다 그러는데 주원장은 1362년도 홍건적 두목으로서 전쟁에서 참수당하고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1368년도에 명나라는 누가 건국을 했습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젊을 때 모습과 나이 노년의 모습이죠. 거의 한 30년 동안 명나라를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이간대군 영정사진 이 초상화를 통해서 조선이 명나라이고 명나라가 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요 맹조라고 정확하게 수천 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맹조다. 맹조 명나라 조선이라는 거죠. 대명조선이라는 거죠. 그건 대명조선 맹조의 고황제가 태조 이성계고 홍무제였다라고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매번 맹조가 나올 때마다 명나라고 우리 조선과는 별개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되죠. 드디어 이간대군의 이 영정사진으로 바로 태조 이성계와 영락제가 조선의 태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어진까지 모두 다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락제죠. 태조 이방원 태종황제 영락제 이방원 정화의 함대를 보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전 세계를 제후국으로 삼은 영락제 태종 이방원이 바로 우리 조선의 조상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제후국들이 이 한글을 통해서 글을 잘 쉽게 익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애민 정신의 발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